그래서 단독 입찰로 9억 1천에 낙찰 받았으면 이 사람보다 12억 싸게 사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12억이라고. 근데 유찰시켜서 21명. 감정가, 유찰, 낙찰가. 감정가, 유찰, 낙찰가. 재밌어요? (2020년 10월 7일 날 이번 달에 진행할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접수는 2017년 9월 29일 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2020년 10월이니까 2017년 9월에 신청하고 2018년 9월, 2019년 9월, 2020년 9월 만 3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제가 경매를 신청하면 뭐라고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정평가를 볼까요? 2억 4,500만 원 맞죠? 2억 4,500만 원. 이 가격 시점은 2017년 10월 24일 날 감정평가서가 작성돼서 나온 겁니다. 아까 접수는 언제 했다고요? 2017년 9월에 했죠? 2017년 10월 한 달 만에 감정평가서가 나왔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물건이 언제 가격이다? 3년 전 가격이다 이겁니다. 3년 전 가격과 지금의 부동산 가격 같습니까? 같아요? 같은 동네도 있어. 하지만 어떤 동네는 미친 듯이 올랐죠.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이런 동그라미가 2017년에 경매가 접수됐습니다. 당연히 감정평가도 그때 하겠죠. 2018년 1년이 지나니까 2년 지났다 할까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발표가 됩니다. 뭐 3기 신도시라든가 GTX라든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0배 올랐어요. 10배. 여기가 1억인데 시세는 10억이에요. 근데 경매는 얼마에 나온다? 당연히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대로 나오겠죠. 1억에 나오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감정가가 시세입니까?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조차도 이때 입찰을 안 해요. 비싸서 안 해요? 난 10배보다 더 싸게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경매 정보지에 여기 사실 시세는 10억입니다 이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직접 조사를 해봐야 하나 10억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는 이때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뻔히 알고 있죠. 왜? 이때 입찰을 아무도 안 하니까. 이건 경매를 1년을 했니, 10년을 했니, 100년을 했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경매라는 걸 처음 듣고 오늘부터 경매를 실천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 감정가 때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감정가 때부터 조사해서 우린 단독으로 1억의 낙찰을 받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한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10분 동안 뽑은 건데요. 볼게요. 자, 5억 3천, 3억 7천, 5억 8천.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죠? 그냥 읽을게요. 제가 10분 만에 뽑은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는 게 다 10월, 9월 물건일 거야. 내가 뭐 수시간이 걸려갖고 이런 물건만 열심히 뽑아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0분 만에 이번 달, 저번 달에 했던 걸 뚝뚝뚝뚝 그냥 눌러가서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입찰자는 34명. 1억 7천, 1억 2천, 1억 8천, 26명. 14억, 10억, 16억, 31명. 3억 4천, 2억 4천, 3억 6천, 18명. 3억 4천, 2억 3천, 3억 6천, 39명. 그만할게요. 자, 볼게요. 2억 600에 나왔는데 이때가 바로 1차 경매 아닙니까? 감정가 아닙니까? 신권 아닙니까? 이때 우리들이 야, 이거는 시세가 아니야. 보통 과거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 이런 생각을 100% 확신으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때 가서 조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기가 싫은 거야, 이때. 경매는 싸게 사는 거랬는데 감정가 때부터 보라고? 이런 이상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거 시세가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경매는 싸게 사는 거랬는데 감정가 때부터 보는 게 어딨어. 이거 시세 아니라고, 제발.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면 시세보다 높다 낮다가 아니라 시세가 아니라고. 그냥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10월, 9월만 그냥 쭉 그냥 나열해 봤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볼게요. 2억 600만 원에 유찰이 됩니다. 이건 입찰자가 몇 명? 빵명. 한 명도 입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억 4천이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때 아무도 입찰 안 했으니까 제일 맥시멈으로 써봤자 2억 600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찰이 딱 되고 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개나 소나 이제 다 조사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야, 유찰됐으니까 싸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어떻게 돼? 얘보다 훨씬 높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2억 600이 아니라 2억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매의 기억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경매는 감정가 때부터 조사하는 거래.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이 사람보다 약 4천만 원을 싸게 사오게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시세껏 샀어. 그럼 우리는 4천만 원 싸게 산 거고요. 이 사람이 시세보다 한 2천만 원 싸게 샀어. 우리는 6천만 원 싸게 사온 거고요. 여기서 경매를 1등 하려고 경매를 하는가? 난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죠? 경매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1도 중요하지 않아요. 경매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기초이자 기본이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바로 감정가 때부터 조사하는 겁니다. 중간 결론 짓습니다.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감정가를 시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정가 때는 입찰자가 없거나 적습니다. 이거 두 개를 딱 들으면 이제 마지막 우리들의 결론이 나와야겠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감정가 때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나열한 모든 물건을 지금이 현재 1등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싸게 사오는 겁니다. 이게 경매의 현실입니다. 뭐 자꾸 어려운 곳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경매를 시작해서 경매를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낙찰받을 이겁니다. 나중에 임대를 놔보면 알겠지만 이 물건은 굉장히 임대가 빠방하게 나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감정가란 이유로 감정가 이건 뭐 복합적이야. 변경도 됐었죠? 27억 6,500 변경도 됐었고 한 번도 유찰 안 됐죠? 27억 6,900 400만 원 아까워 죽겠네. 혹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 최저가 쓰고 들어올까봐 500을 900으로 바꿨어요. 100.14% 감정가 대비. 근데 역시나 한 명. 오늘 이 물건은 오늘 계획이 없었는데 아마 한 명이라도 들어왔으면 우린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최저가 쓰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게 바로 경매의 최고의 블루오션 중 하나인 감정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감정가 때부터 조사를 하시고 감정가 때 도전하셔가지고 지금 이 사람 모든 사람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싸게 사갖고 가시고 그럼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단독 입찰입니다. 내가 물건을 입찰하는 것마다 단독 입찰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러한 이유로 풀지 못하는 어떠한 하자를 나만 풀 수 있다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쓰는 금액이 곧 낙찰가고 나 혼자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원하는데 그게 시작이 바로 뭐다? 감정가 때부터 조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로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9억 1천입니다. 당연히 입찰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됩니다. 그리고 최저가 6억 3천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1명이 입찰해서 21억 7,700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감정가 때부터 조사하셔야 돼요. 조사를 했고 뭐 미래에서 과거를 보는 거지만 그래서 단독 입찰로 9억 1천에 낙찰 받았으면 이 사람보다 12억 싸게 사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12억이라고. 근데 유찰시켜서 21명. 감정가, 유찰, 낙찰가. 감정가, 유찰, 낙찰가. 재밌어요? 감정가가 있고 유찰시키고 낙찰가를 이렇게 높이고 이런 게 뭐 1년에 한 건, 한 달에 한 건 있으면 내가 막 강의도 안 해. 저의 영향력이 여러분들한테 퍼지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퍼지면 이제 제발 좀 제가 이런 강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블루오션 좀 찾아보게. 자, 이게 감정가 시장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정가 2억 8,7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최저가 1,500만 원입니다. 무지하게 싸죠? 너무 좋죠? 감정가 대비 5%예요. 5%. 감정가 대비
5%. 2억 8,700만 원짜리가 1,500으로 진행합니다. 싸죠? 싸요? 감정가 시세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이건 위에 것들은 우리가 블루오션으로, 즉 기회를 갖고 오는 거고, 이런 물건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위기에 봉착하는 겁니다. 쓰레기야 다! 그냥 줘도 갖지 말아야 될 그런 부동산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역시나 싼 게 아니라 감정가 대비 많이 유찰된 거죠. 역시나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합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위기입니다. 유찰이 많이 된 건 쓰레기가 아닌 물건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물건을 보고 우와 싸다 이런 분들은 쓰레기를 들고 우와 싸다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줘도 갖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런 걸 기회라 그러고 저런 걸 위기라 그럽니다. 저 위의 사례가 기회고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최고의 골칫덩이를 이제 갖고 가는, 부동산 경매를 거꾸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고 충분히 실천하게끔 강의를 하는데 여전히 물건 상담을 갖고 오면 어저께도 그랬어요. 이게 싸서요. 그런데 유찰이 4번 됐어. 무슨 기준으로 싸다는 거야? 현장도 안 다녀왔으면서. 무슨 기준? 감정가 기준. 자,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 1차 경매가 1억 9,400만 원인데요. 2차 경매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1차 경매 때는 당연히 유찰됐고요. 2차 경매 때 2억 5,600만 원에 38명이 입찰합니다. 이거죠? 1차 유찰 낙찰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명수, 입찰자가 많다는 건 이 물건이 좋다가 아니라 이 물건이 쉽다가 더 많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단독 입찰이 제 목표라 그랬잖아. 어려운 것들은 또는 나만의 블루오션은 입찰자가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단독 입찰을 목표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때 들어갔으면 됐잖아. 그럼 이게 시세라도 이 사람보다 6천만 원 싸게 사갖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6,600만 원. 근데 1차 때는 아무도 안 보더라. 단독 입찰을 목표로 하세요. 근데 이 사건은 웃겨서 갖고 왔어요, 제가. 자, 잘 보셔야 돼요. 쭉 내려봅니다. 이렇게 생긴 폐가 수준의 주택이에요. 쭉 내려보면 똑같은 사진이 있네요. 똑같은 사진. 자, 올려볼게요. 감정가가 1억 9천이 아니라 3억 9천이네요. 최저가가 1억 9,400이네요. 유찰 취하가 됐어요. 본 사건은 취하로 경매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런 겁니다. 2명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명 것만 갚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채권자 안 갚으면 이거 경매 절차 취하로 끝내면 안 되죠. 얘도 신청했고 얘도 신청했는데 둘 다 갚아야지 경매가 끝나는 거지. 얘만 갚았으니까. 그래서 요걸 그대로 내립니다. 그대로 내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건 취하를 안 시켰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2019년 1월에 이 사건이 취하가 됐네. 근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음 달에 2019년 2월 달에 그냥 유찰된 금액으로 나온 겁니다. 3차 경매죠. 그런데 뭐다? 사람들은 이걸 또 감정가라고 생각하고, 감정가가 시세겠지 뭐. 그러한 쓸데없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유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100 몇십 프로가 나와야 되는데 64%가 나오는 겁니다. 왜? 감정가는 사실 3억 9,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첫 번째만 나오면 무조건 안 들어가는 거지. 자, 이게 경매시장입니다. 이렇게 어리숙합니다. 바꿔 말하면 경매시장에 돈 벌 가능성이 너무너무